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공론장 진행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느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제안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론장 설계,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이제 공론장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엔 쟁점별 토론이나 합의문 작성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장 진행에 대한 공부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론장에서 나온 합의문을 권고문으로 작성을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전달을 하고 공론장을 이제 해산을 하면은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영규정의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운영규정 작성의 실예를,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 그라운드 룰 많이 들어보셨죠? 운영세칙,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운영에 관한 일정한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규정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인 합의, 절차와 내용의 혼합에 따른 운영의 혼란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 여기서 절차와 내용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토론을 하다 보면,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게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토론이 효능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절차,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하는 절차에 관한 논의하고 실제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토론하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운영 규정은 대체로 공론장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론장 운영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논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공론장의 질서를 부여하는 공론장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권리와 통치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론장에서 운영 규정은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예는 회칙이에요. 회칙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운영 규정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주로 담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 범위인데요.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되죠.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론장의 명칭, 공론장의 운영 기간, 공론장의 목적, 공론장의 구조와 역할, 공론장에 어떤 구성들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운영팀, 참여단, 검증단, 지원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논의 주제, 회의 진행 순서, 참여자의 구성 및 선발 방식, 운영 규정의 수정 보완에 관한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의사결정 방식, 회의 기록 내용과 방식, 정보 공개의 방식과 원칙, 회의 결과의 공포와 전달 방식, 그리고 이제 시민의 알 권리, 공론장 예산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참여자 윤리,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장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론장의 운영 규정은 누가 만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공론장 운영 주체 및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론장은 스스로 통치하는 자율적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팀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공론장의 주인은 참여자들이시잖아요.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규범을 스스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자 모두가 운영 규정 작성자이자 적용 대상이다. 자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영 규정 작성 절차를 보면 작성 편의상 운영팀에서 작성해서 참여자 검토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에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참여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수정 보완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확정을 하게 되면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참여자 일정 수 이상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공론장 규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 같은 것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니만큼 우리 스스로 원할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운영 규정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 자체가 합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과 지침을 담아야 합니다. 운영 규정이 모호해서 공론장 운영상에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만드는 건데, 운영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되면 해석상의 이견을 낳을 수 있는 내용이면 혼란이나 해석에 따른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운영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견해나 이해 차이에 따른 해석의 차이 혹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공론장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공론장 운영의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론장이 파행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규정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기반해서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을 해야지 되고, 또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기반해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론장 진행에 있어서 운영 규정, 그라운드 룰을 우리가 어떤 원칙하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